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지식라디오가 개국합니다.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지식을 나누는, 그래서 이성이 광기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낮 12시부터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많은 애청을 바라겠습니다. 평일에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팟빵 앱에서 또는 팟빵 홈페이지 라디오란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과 후 학교 지식라디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지식라디오는요. 1교시 인문학, 2교시 영어, 3교시 역사, 4교시 예술, 5교시 특활, 6교시 어린이, 7교시 경제과학.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시민을 위한 지식의 장이 펼쳐집니다. 교양 있는 시민의 지식 충전소 지식라디오는 팟빵 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칼럼 이한열과 백남기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한열의 장례식에는 건국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지만 이한열 죽음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겨우 국가의 민사상 책임을 확인한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이한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최루탄이 사라진 것은 12년이나 지난 1999년의 일이니까. 농민 백남기는 물대포의 머리를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15년 11월 14일 달포 남짓이면 70이 되는 노인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물대포는 시위군중을 해산하기 위한 장비인데도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을 향해 무자비하게 쏘았다.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군부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냈던 당시 검찰과 달리 검찰 공화국의 위협을 달성한 2015년의 검찰은 신용조차 내지 않고 있다. 직위 해제라는 꼼수라도 보여줬던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한열과 백남기 두 사람 모두 경찰 폭력으로 쓰러졌지만 죄질로만 본다면 백남기의 경우가 훨씬 나쁘다. 이한열은 단 한 번의 발사로 그렇게 됐지만 백남기의 경우 적어도 20초 이상 지속적으로 발사했다. 직사포로 사람을 쓰러뜨렸음에도 쓰러진 사람을 계속 쐈고 그를 구호하려는 사람과 심지어 구급차까지 따라붙으며 정확한 조준 발사를 했다. 전두환보다 못한 박근혜도 문제지만 반복되는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 모두 움직이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와야 한다.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독재자의 딸을 국가 지도자로 선택한 우리의 책임이 크고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을까요?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호들갑이지만 농림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를 걱정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종교단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는 교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어이없는 결과가 생긴 거죠. KBS와 인터뷰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 소위는 어제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런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하지 않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몇 달 전 발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올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광고로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 땅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발효로 중국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제단체들도 환영일색인데요. 하지만 FTA 기대 효과가 크다는 분야는 한국 기업들의 주력 수출 품목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분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겨레가 이 점을 짚고 있는데요. 결국 관세 철피 효과가 크다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중 FTA가 관세 철피의 속도가 느리고 개방에서 제외되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저강도 자유무역 협정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별 기업이나 업종별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 석유화학 분야가 대표적이고 정부가 협상에서 농산품과 더불어 시장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는 자동차 쪽 반응도 시큰둥한데,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 파는 자동차는 대부분 현지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FTA와 별 관계가 없다 라면서 득도 실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중 FTA 비준 동의안 통과로 중국산 저가 물품들과 생존을 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대책 논의에서도 이 분야는 제외돼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불신이 큰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 검역 강화와 미세먼지 같은 중국발 환경 재앙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조중동은 한중 FTA와 관련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발전기금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용도로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농어업 상생기금을 기부금으로 걷는 방안에 합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게는 농어업상생기금이 당초 야당이 주장해온 무역이익공유제의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역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강제성 있는 부담금으로서 징수하는 건데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농어업 상생기금을 자발적인 기부금 형태로 걷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 재계 관계자는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여론재판과 각종 규제를 앞세워서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삥 뜯어가는 준조세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재계는 상생기금의 조성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 한중 FTA 시행으로 이익을 보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놓겠냐는 겁니다. 네, 이상의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말 한번 잘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통일펀드는 어떻습니까? 이 통일펀드에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은 기사로서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기업들 팔 비틀어서 삥 뜯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 어디다 어떻게 쓸지 불명확한 조선일보 통일펀드. 예.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조선일보가 1조 기금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게 참 모양새가 우스워 보입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중국 위안화에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통화군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된 셈이죠. 위안화가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와 유로, 영국 파운드, 그리고 일본 엔이 세계 4대 기축통화였는데 위안까지 포함되면서 세계 5대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중국은 이번 결정으로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위안의 위상을 확보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2020년까지 세계 무역 결제액의 33% 이상이 위안화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정이다 라면서 국제통화기금이 경제 대국인 중국을 끌어들여서 기구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편입 조건을 낮췄다.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로비도 한몫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한겨레 세상 읽기 칼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계삼 칼럼니스트의 글인데요.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 한현우 주말 뉴스부장의 간장 2종지 칼럼. 예, 이게 정말 SNS에서 엄청난 반응을 보였죠. 대부분이 숱한 야유와 조롱이었습니다. 이계삼 칼럼니스트는 조선일보에도 드디어 류근일, 김대중 주필의 후계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 글을 읽으며 뭔가 세상사의 한 비밀을 깨달은 기분이 들었다. 저들은, 조선일보의 저널리스트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저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어디서 행복을 느끼고
진심으로 분노할까? 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 이른바 한국의 주류 엘리트들, 권력의 호위 무사들에게서 나는 인생의 의미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듯한 가치의 허무주의를 느꼈다. 수치와 모멸의 감각이 거세됐는지 저들은 화도 잘 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예민하게 주의 집중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다. 간장 2종지, 점심 메뉴와 갑질의 기쁨, 그런 것이었다. 저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가동될 원전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허술하고 부실한 검증으로 60년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고리 지역에 6기가 가동되고 있고 340만 명이 30km 반경 안에 사는 곳에 원전 1기를 더 집어넣고 그럴 자격이 우리 위원들에게 있는지, 신고리 3호기가 없으면 전력 대란이 일어난다고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그래서 목숨을 끊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한테 이거 허가되면 목숨을 내놓으라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도 밀양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47차 회의 자리였다.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안이 표결에 붙여지기 직전 김혜정 위원은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자리였다. 참관하던 밀양 어르신들도 함께 울었다. 그런데 회의장 분위기는 어떠했을 것 같은가. 그날 참석한 원자력 안전위원 7명 가운데 1명은 아예 고개를 젖힌 채 자고 있었고 2명은 졸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다른 1명은 쉴 새 없이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밀려온 식곤증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회의 내내 신들린 듯 채팅에 몰두하던 그 위원은 점심 식사 때 간장 2종지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간장 2종지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 지금 총권리가 절실한 이유는 저 간장 2종지들로부터 우선 나 자신의 생명과 존엄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집에 간장 2종지가 있다면 수구신문에는 2 유력지가 있지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번엔 동아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법 시위대 감싸는 인간벽, 종교인이 나설 자리 아니다. 도법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이지요. 도법스님이 민주노총 등이 서울도심에서 열겠다고 하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차벽이 있던 자리에 종교인들로 사람벽을 치겠다고 밝혔다. 화쟁은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신라 원효 대사의 중심사상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2010년 출범 이후 조계종 내부 사안뿐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 쌍용차 문제, 철도노조 파업 등 온갖 사회 갈등의 중재 역할을 떠맡았다. 하지만 종교가 정파적 영향을 띠고 특정 세력을 감싸는 것으로 비친다면 화쟁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도 아니고 얼마든지 합법적인 시위가 가능한데도 불법 폭력 시위를 감싸는 것은 사부대중의 뜻과도 거리가 멀다. 지금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보다는 낫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두에서 소개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칼럼 일부, 또 다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2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국가에 의한 경찰폭력의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시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과감한 선제 공격을 일삼는 태도도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 대통령은 시민들을 IS에 빗대기도 했다. 온 국민이 범죄를 목격했지만 범죄를 진압하고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국가 작용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87년과 2015년의 다른 점은 그래도 전두환 시절에는 민심이나 여론 동향을 파악하려는 자세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실종돼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28년의 긴 세월을 지내고도 쿠데타와 양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때보다 더 후퇴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보다 지금 뭐가 나아졌다고 보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종교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개신교 보수단체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 언론회가 각각 논평을 냈는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김진태 의원이 지난 20일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해서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는데, 불교계는 김진태 의원의 기독교 신앙을 문제 삼아서 이를 종교 간의 갈등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것은 다종교 사회에서 이웃 종교를 무시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개신교인이었군요. 예. 일베를 숭상하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지지하며 세월호 유족 등 약자를 지속적으로 짓밟아온 자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이웃종교 운운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 보수 개신교계가 과연 타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지 이거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경찰이 오는 토요일 오후에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검거하겠다라는 초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하하하. 집회 현장을 차비역으로 원천 봉쇄하고 이른바 체포 전담반으로 불리는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해서 공격적인 체포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한심합니다. 이건 결국 일부 폭력 시위대와 10만이 넘었던 시위 참가자 전체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굴복하는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맞서는 시민으로 살 것인가?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지만 이런 것에 굴복하는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맞서는 시민으로 살 것인가? 역사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한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가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지난달 24일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전단 내용 가운데 정모 씨 연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서 헛웃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잡아 가두는 것은 막걸리에 취한 술주정까지 처벌했던 1970년대 유신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라면서 말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박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도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은 당사자 고소가 없었는데도 박 씨 집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알아서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수사를 벌였다.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다. 박 씨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에 대한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멍멍 이렇게 외치니까 구호를 외치는 불법 집회를 했다면서 긴급 체포했다. 금세 석방되는 박 씨를 유치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체포해서 대구 수성경찰서로 압송했다.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할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기간을 이례적으로 2차례 연장해서 6개월이 끝나도록 가두더니 얼마 전에는 불법 집회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까지 내줘서 구속기간을 더 늘렸다. 이런 혐의에 비슷한 전례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혼을 내겠다고 경찰과 검찰에 이어서 담당 법관까지 소매를 걷어붙인 형국이다. 법 절차를 가장했지만 사실상 법의 남용이고 오용이다. 박 씨가 최후 진술에서 인용한 맹자의 말대로 이런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과연 법률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폭력은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런 말이 있죠.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시민들 몇 사람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나는데 전자개표 후 수검표가 없었다는 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만에 저희 인구가 한 14만 됩니다, 유권자가. 근데 개표가 끝나고 이제 저희들도 보통 한 12시 넘어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동 개표기로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신속하게 수개표 작업 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개표하자는 주장.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수개표 과정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는 철저한 수개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며 새 정부가 부정선거로 탄생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주장.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선거는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역행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에 대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입장은 단호한데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이런 주장도 화성, 토성에 무슨 탐사선을 보내고 대단히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터치스크린 이런 전자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기술을 개발 못해서가 아니고 이 투표라는 것은 국민적 의사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편의와 신속성보다는 정확성 때문에 전통적인 수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대단히 편리하긴 하지만 요즘 보면 미 CIA, 미 국방성에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자료를 빼간다느니 우리나라에도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서 나무 돈을 몇 억씩 뽑아간다느니 이 기계라는 게 편리한 대신에 맹점도 많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신중히 하기를 바랍니다. 선거 업무를 컴퓨터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 요즘 반정부 세력으로 찍히지요. 그런데 이 말은 2005년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김기춘 의원입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대한공개문서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권리분석, 최고의 과정, 현장 PT, 도기하는 1:1 PT, 스파레주, 다양하고 알찬 경매 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십니까? 대한공격매사협회의 대표 강의는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산소 같은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경매의 죄변을 확대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의 왕초보가 마음 놓고 입문할 수 있는 경매의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고품질이 이미 검증된 대한공격매사협회의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협회 회원님을 위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격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고 여겼다. 상대는 보안사령관 출신의 850만 전직 군인 회원과 자산 1조 2천억 여원의 산하 기업체를 거느린 조남풍
재향군인 회장이었다. 네, 조남풍 재향군인 회장, 향군 내부의 인사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그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요. 자, 이 조남풍 회장의 비리를 누가 끄집어냈느냐? 예비역 중령이었습니다. 장성현 향군노조 위원장이 그러한데요. 처음에는 조남풍 회장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돈 선거라든지 인사 부정 의혹, 이것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감사원 보훈처 등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노조를 결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돈 살포 증거 확보로 이렇게 해서 수사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안보단체 웬 노조냐 하겠지만 노조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라는 이 예비역 중령의 발언 상당히 주목되네요. 이상은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동국대 재단 이사진 가운데 한 명인 미산 스님이 이사장,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4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씨에 동조해서 이사직을 사퇴하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미산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건중 군을 살려야 한다. 동국대 이사의 한 명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한 학생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는 계기라도 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편 김건중 군은 탱화절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장 일면 스님과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4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과 소금, 효소만 섭취해온 김건중 씨, 영양결핍으로 한때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문제의 일면 스님 또 보광 스님이 이렇게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막을 방문했지만 교수협의회도 건강을 염려해서 단식 중단을 호소했지만 김건중 씨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왜 데이트 폭력, 이게 근절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같은 이런 관계와 관계 사이에 폭력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그 관계가 참작이 돼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거나 인정에 호소하는 이런 가해자 측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잘 모르는 타인을 상대로 한 범죄라면 집 주소는커녕 휴대전화 번호도 알기 힘든데 연인 사이니까 모르는 게 없지 않느냐. 공탁금을 걸거나 합의를 하면은 법원에서는 서로 화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의 2차 폭력인데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처지면서도 마주칠까봐 가슴 졸이며 피해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 한 판사는 접근 금지 결정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 가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데 같은 학교라면 피해자에게 5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런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학교를 옮기거나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니는데 피해자가 딴 데로 간다는 이야기죠.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 전체 유권자의 13.7%인 36만 6,964명으로부터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서명 용지를 상자 93개에 담아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냈습니다. 만약 10% 이상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선관위 인정을 받게 되면 내년 7월에서 8월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는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만 집중할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따라서 서명 용지에 대한 확인 작업은 내년 6월 중순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땀났어.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오늘의 날씨.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1도, 대구가 13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눈이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또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대통령 수사도 아닌데 라는 제목의 칼럼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통령 조사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들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형사 소출은 기소를 의미한다고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로 볼 때 기소권도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위헌이라고 몰아붙이는 청와대 주장은 터무니없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쳐서 헌법학 원론에도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서술돼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과 행적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두 밝혀졌기 때문에 특조위 조사가 모욕 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와대가 밝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21차례 보고받고 7차례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전부다. 보고와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한 바가 없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하기가 어렵다. 당시 검찰과 감사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9.11 테러가 발생한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2년 10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 첫 문단은 펜실베니아가 끝에는 백악관에 관광 온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플로리다주 사라토사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침 조깅에 나섰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오전 8시 46분, 8시 55분, 9시 등 거의 몇 분 간격으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있다.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동을 낱낱이 기술함으로써 대응이 기민하고 적절했는지 확인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 조사 종료 후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보고서에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당일 행적이 빠지게 된다. 그런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해법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너무도 분명하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낮 12시 지식라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